안녕하세요. 크립토톡의 김유찬입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들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가상자산 해킹이라는 타이틀을 심심치 않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시거나 가상자산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시라면 이러한 소식을 접하실 때마다 가상자산이 저렇게 쉽게 해킹당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자산 해킹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TV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가상자산 해킹이라는 이슈는 가상자산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해킹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혹은 계정이 해킹당한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해킹되거나 게임 아이디가 해킹당한 것처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 혹은 지갑들이 해킹되어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례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거래소를 통해 보관하거나 핫월렛을 통해 보관하거나 혹은 콜드월렛을 통해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점도 다양합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보관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입니다. 거래소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 혹은 2차 인증에 필요한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의 접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신체 인증 등 보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접근법에 사용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도 꾸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용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와이파이를 활용한 로그인은 최대한 자제하셔서 와이파이를 통한 공격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공용 와이파이뿐 아니라 PC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제3자의 기기를 통한 로그인 등은 로그인 정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래소 접속에 활용되는 기기의 보안입니다. 공기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보안에 특히 유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활용할 때만 사용하는 공기기를 따로 운영하시기도 하는데요. 웹서핑 등을 통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는 때를 대비하여 기기가 해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핫월렛을 활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핫월렛이란 인터넷과 상시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월렛으로 메타마스크와 같은 월렛들을 의미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혹은 NFT 등을 활용해 DApp이나 플랫폼 혹은 사이트에 연결하여 접속하는 만큼 보안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핫월렛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보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에어드랍 혹은 무료 NFT 배포에 대한 주의입니다. 유명 브랜드들을 사칭하거나 무료로 가상자산 혹은 NFT 등을 에어드랍 해준다는 내용을 배포해 투자자분들의 지갑을 연결하게 만들어 자금을 탈취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월렛을 연동하기 위한 연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자금이 탈취될 수 있어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계해 주시는 게 좋으며 가상자산이나 NFT 에어드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식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대한 확인입니다. 핫월렛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실 때 그리고 디파이 플랫폼이나 NFT 마켓을 사용하실 때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가 공식 애플리케이션 혹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진짜 월렛인 것처럼 둔갑해 설치하게 만들어 핸드폰 혹은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가짜 사이트에 월렛을 연결하게 만들어 월렛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고 계신 가상자산과 NFT를 탈취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플랫폼에 접근하시거나 월렛을 설치하실 때 공식 사이트인지 혹은 공식 월렛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셋째, 시드 문구의 안전한 보관입니다. 은행 계좌에 계좌 비밀번호가 있는 것처럼 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시드 문구가 제공되는데요. 시드 문구만 있다면 월렛에 접근할 수 있어 시드 문구에 대한 보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드 문구가 생각보다 길어 몇몇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냥 저장하시는데요.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해킹될 경우 월렛의 시드 문구를 쉽게
탈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시드 문구와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전자기기에 저장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기기를 조정하여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 바로 핫 월렛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등의 기기에 대한 보안도 함께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월렛을 활용하실 때 주의점입니다. 콜드 월렛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과 달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높은 보안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때문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를 할 때 다소 불편함이 제공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드 월렛에도 시드 문구가 제공되는 만큼 시드 문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콜드 월렛의 경우 일반적으로 핫 월렛보다 시드 문구 복구가 어려워 분실하시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며 콜드 월렛의 시드 문구 또한 전자기기에 저장하시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메모하여 보관하시더라도 되도록 콜드 월렛 기기와는 따로 관리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언론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내용과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해킹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